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좋은 인지치료센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그 치료를 받으러 가는 그 센터의 원장이 인지치료 전문가인지 아니면 인지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고용한 인지치료사들이 최적의 인지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치료센터를 찾는 방법, 그리고 그 치료센터를 찾았을 때 어떻게 계속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누구로 추천을 받았을 때 대부분 그 센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원장이 가지고 있는 치료에 대한 생각과 철학과 비전이 과연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장의 양력을 통해서 가장 1차적으로는 과연 뭐 치료 관련 전공을 통해서 인지치료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오랫동안 인지치료를 해온 뭐 원장님이라면 아무래도 인지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치료 방향이나 또 지금까지 어떤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인지치료를 전공하지 않은 원장이라면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안타깝게도 인지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뭐 원장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인지치료를 하지 않은 원장이 인지치료를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거를 믿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현재 한국의 인지치료 수준을 보면 그거는 신뢰를 갖고 시작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인지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원장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그 치료센터에서 원장이 아닌 고용된 인지치료사들에게 아이를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센터에 초기 상담을 하러 가서 우리 아이의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과연 그 원장이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지치료의 중요성을 알고 인지치료사를 실력이 좋은 인지치료사를 구해서 채용해서 데리고 있다면 얼마든지 초기 상담 과정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말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인지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물어봤어도 치료사가 또는 원장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곳은 사실상 반이나 마나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정말 받고자 한다면 초기 상담에서 원장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시간을 내서라도 꼭 자신의 아이를 맡아줄 그 인지치료사와 당연히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한번 가져본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인지치료사가 과연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 부모가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러한 과정들을 거의 거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 치료사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거의 다녀가는 치료센터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수준의 치료사가 있고요. 이 인지치료라는 것은 어찌됐든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과연 치료사들이 이런 인지적인 기능에 대한 얼마나 수준 높은 지식과 그 다음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치료를 해주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상 가보면 상당히 어디를 가도 치료사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계화된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반드시 인지치료 전문가인 원장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고용된 치료사가 얼마만큼 인지치료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해오고 또한 전문가 교육을 받고 또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는 곳에 다니시기 때문에 한 치료가 마음에 들면 뭐 다른 치료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뭐 언어 치료나 뭐 이러한 놀이 치료나 이런 쪽에 중심이 되어 있는 곳에서 언어 치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놀이 치료도 상당히 많은 회기수를 가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지치료를 서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냥 딸려서 하는 치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학령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요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치료를 시작하려면 가장 많이 알아보고 때로는 내가 언어 치료를 잘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인지치료를 정말 잘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 곳에 가서 편하니까 교육을 받겠다. 한 곳에 가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하고 오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인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치료를 반드시 최고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그에 맞는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치료사들이 있는 곳을 저는 찾아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학교에 입학을 앞둔 아이들한테는 어린 아동들한테는 정말 눈에 띄는 어떤 그런 행동 변화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게 더 크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그러한 것들보다도 이 아이의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 시기를 놓쳤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세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인지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곳에서 오랜 기간, 아주 장기간 같이 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원장이 얼마나 치료 환경을 인지치료에 맞게끔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과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료사의 전문가 수준이 자신이 장기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 해보다가 저를 찾아왔을 때 안타까운 점은 이미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FI를 배우고 꾸준히 적용하고 있고 또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치료사들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보더라도 FI를 배운 선생님들은 배우지 않는 선생님들보다는 좀 더 사고의 전환이 좀 낫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치료센터를 가고 싶다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좀 더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면 인지치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센터의 환경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1, 2년 해가지고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장애아동들에게 인지치료는 10년, 20년을 같이 가줘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한테나 맡겨서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치료보다도 지금부터 더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치료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이 인지치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가다운 지식을 갖추고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 두 번째, 실제로
치료해주는 치료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꼭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뢰를 갖고 시작한다 그러면 늦게 시작하냐 빠르게 시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시작했느냐가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삶을 달라지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꼭 명심하시고 치료센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